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HG144분의 1 겔구그 메나스 루나 마리아 호크 전용기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3월 30일 토요일 예정이고요. 발매 정가는 34,800원입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의 샘플 제공으로 이 제품 선행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지원해주신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제품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이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스티커도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파츠 런너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모습이어서 바로 구성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 런너, 블루,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라이트 블루 컬러 등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B 런너 역시 레드 컬러를 중심으로 그레이, 화이트, 블랙 컬러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컬러의 파츠로 구성된 C1 런너, C2 런너는 C1 런너와 일부 부품을 공유하고 있고요. 소세이지 컬러 느낌의 D1 런너, D2 런너 역시 소세이지 컬러 느낌이고 D1 런너와 일부 부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짙은 와인 색상 느낌의 E1 런너, 그레이 컬러 파츠로 구성된 E2 런너,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된 F1 런너, 빔 이펙트 파츠로 구성된 F2 런너, 다크블루 컬러의 G 런너는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핑크 컬러의 H1 런너, 평광 성형된 클리어 블루 컬러의 H2 런너도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 폴리캡도 들어있고요. 폴리캡까지 총 15장의 파츠 런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날개에 붙이는 큼지막한 부분도 보이고 이번에도 역시 좀 양이 많아 보입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흘려놓는 먹선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츠 런너 개수도 많은 편인데 패널 라인이 상당히 많아서 먹선 작업하는데 걸린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 시작해보겠습니다. 머리 파츠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모노아이의 색 분할은 스티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헤드 파츠 부품들이 그닥 많지 않아서 금방 조립이 끝납니다. 다음 몸통 파츠 조립할 차례고요. 어깨 관절도 그렇고 몸통 파츠에 있는 관절 결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그래도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성이 기대가 되는 구조로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겔구구가 연상되는 파츠 분할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몸통 파츠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팔 조립, 어깨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접합선 단락을 몰드 처리한 거라든지 세세한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은 상박, 하박, 이중 관절로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부품 수가 적어서 금방 조립이 됩니다. 손 파츠까지 결합해서 이렇게 먼저 오른팔이 완성되었고요. 양팔은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음 허리 파츠, 고관절에 스윙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스커트 내부에 겔구구를 연상시키는 이런 대형 버니어 세트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 축 절단은 취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요. 신기한 게 전면 스커트 앞에 아머를 하나 더 달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에는 스티커로 색 분할하는 부분이 있는데 곡면에 붙이는 스티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한 사이드 스커트까지 결합하면 이렇게 허리 파츠도 완성입니다. 이제 발 파츠, 시바와 달리 스티커 붙이는 부위는 없습니다. 다리 파츠, 무릎 관절 먼저 조립해주고요. 종아리 내부에도 대형 버니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다리 파츠도 관절 부분 결합이 상당히 뻑뻑한 편입니다. 다리 옆에 동그란 파츠의 색 분할은 스티커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넓은 면을 먼저 붙이고 접어서 곡면을 감싸는 구조라 좀 아쉽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이런 스티커가 계속 나옵니다. 남은 파츠들을 조립해주고 고관절, 발 파츠를 결합해주면 이렇게 다리 파츠도 완성입니다. 양 다리도 대칭이라 조립 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백팩 조립할 차례고요. 백팩에도 가동 기믹이 있어서 파츠마다 관절 구조가 있습니다. 보조 날개에 붙이는 스티커도 접어서 붙이는 방식인데 마감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이제 대형 날개에 붙이는 대형 스티커를 붙일 차례고요. 뗄 때도 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개 스티커도 접어서 붙이는 방식인데 이 붙이는 방식이 좀 아쉽습니다. 이제 조립해둔 백팩 파츠들을 모두 결합하면 기본적인 백팩 유닛이 완성되고요. 백팩 유닛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레일건 형태의 무장을 조립하게 되는데 이쪽 색분할은 거의 스티커로 구현되어 있고 복면에 붙이는 스티커가 좀 많아서 아쉽습니다. 백팩 결합부 조립해주고 보조 날개에도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접어서 곡면에 붙이는 스티커인지라 마감이 좀 아쉽네요. 백팩 유닛에 장착되는 미사일 런처 또한 작은 스티커 6개를 붙여서 색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HG 시드 프리덤 제품들이 백팩 파츠에 스티커가 많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 역시 미사일 런처 보조 날개도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립해둔 파츠를 모두 결합하면 백팩 유닛도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장 조립할 차례고요. 빔라이플 파츠 4개와 스티커 1개로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레일건 또한 파츠 4개로 조립되고 센서 부분에 말아서 붙이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다음 실드 뼈대 부위가 약해서 파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조립이 끝나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기체인 HG-144분의 1 겔구구 메나스 루나마리아 호크 전용기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 동봉된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했고요.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소체 조립 자체는 뻑뻑한 면이 있어도 조립감이 좋았는데 백팩 조립 시 스티커를 붙이느라고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폴리캡과 런너 구조로 인한 정크 파츠 2개가 남습니다. 이제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 보시면 이름은 겔구구지만 오히려 자쿠워리어를 닮은 모습입니다. 머리의 안테나는 또 진이 연상되는 형태고요. 설정상 자쿠워리어의 후계기로 개발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겔구구 하면 떠오르는 돼지코가 없는 점이 좀 아쉽네요. 모노아이는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고 이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기믹도 들어있는데요. 턱 아래쪽에 레버를 이용해서 모노아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통 보시면 윗부분에 발칸포 포구 같은 이런 형태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상체에 이 검은색 덕트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또 겔구구가 연상되는 이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복부의 이 부분도 겔구구는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겔구구 메나스는 네모난 형태로 된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리벳 표현해준 부분이 이런 게 또 상당히 취향입니다. 등을 보시면 이렇게 슬러스터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또 가동이 가능한 구조고요. 위쪽에 홈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은 볼레로 A라고 불리우는 이 동봉된 대기권용 백팩을 결합하는 부위고요. 설명서상으로는 기존 HGC 건너 자쿠 워리어의 이 건너 위저드 팩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커트 앞과 옆 디자인은 또 자쿠 워리어의 것을 가져왔고요. 후면 스커트는 겔구구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스커트는 디테일도 살아있고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는데 사이드 스커트는 스티커로 된 색 분할 부위가 있습니다. 후면 스커트도 디테일이 잘 살아있지만 가운데 버니어 부분은 또 색 분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후면 스커트 또 안쪽에 보시면 겔구구의 특징인 대형 버니어들이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보시면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도 겔구구를 따라갔지만 이 끝부분에서 겔구구는 위에만 툭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겔구구 메나스는 C자 형태의 버니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안쪽에 이 슬러스터 부분은 색 분할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요. 역시나 팔파츠 디자인도 겔구구 디자인을 따라간 모습이고요. 팔파츠는 투톤으로 구성된 몸통과 달리 소세지 컬러로 하나로 되어 있어서 흰색 파츠로 포인트만 따로 주고 있습니다. 접합선을 달랑 몰드 처리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손 파츠가 아쉽게도 기본 주먹손 한 쌍만 들어있어서 이것도 너무 슬프네요. 다리 파츠도 종아리가 펑퍼짐한 모습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본적인 실루엣은 겔구구를 따라간 느낌이고요. 허벅지는 자쿠워리어의 형태 그대로이고 이 종아리 쪽은 겔구구의 형태를 많이 따온 모습입니다. 무릎 쪽과 양옆에 슬러스터가 추가된 점이 또 차이점이라 할 수
전체적으로 접합선 또한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고요. 뒤쪽에 달린 슬러스터는 별도로 색분할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아리 안쪽에 보시면 역시 겔구그 특유의 대형 버니어들이 달려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발파츠도 스티커 색분할 없이 디테일 잘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발바닥에는 살짝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이제 볼레로 A라고 불리는 백팩 유닛을 보시면 설정상 이 제품에 동봉된 백팩 유닛은 대기권용이고 우주용 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100% 한정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백팩도 5개의 유닛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역시나 날개가 커서 존재감이 있고요. 다행히 몸체 부분의 버니어 부분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스티커의 대부분이 이 백팩 유닛에 몰려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큰 날개 부분, 작은 날개, 미사일 런처와 레일건 등의 색분할 대부분이 스티커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백팩 유닛에 달려있는 무장으로 이 임페르노스 전자포라는 실탄형 레일건이 달려있는데요. 역시 센서 부분을 포함한 흰색 부분과 날개 부분은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접합선은 단락 몰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임페르노스는 전개하는 기믹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날개 유닛에 달린 페레그리누스 유견장 근거리 유도탄 발사관인데요. 역시 안쪽에 유도탄 부분과 이 날개 부분이 스티커로 색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페르누스와 달리 별다른 기믹은 없습니다. 이제 이 제품 가동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파츠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시드 액션 시스템도 적용 안 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옆으로 돌리는 것도 상당히 좁은 각도로만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거의 움직이기 버거울 정도의 범위입니다. 몸통과 연결된 어깨 관절은 시드 액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 안쪽, 바깥쪽,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홈 자체가 좀 좁은 느낌이라 가동되는 범위 자체도 좀 왠지 좁아 보이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깨와 연결 부위는 볼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고요. 시드 액션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위아래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도 가능하고요. 어깨 장갑만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도 360도 회전 가능하고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이 정도, 90도 정도로 제법 많이 올라갑니다. 팔 상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꿈치 접는 각도는 팔꿈치 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장갑이 맞닿는 범위까지 깊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손목은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움직일 때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허리 부분도 시드 액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 상당히 많이 꺾이고요. 좌우로도 이렇게 크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역시나 비트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스커트 구조를 보시면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면 스커트를 덮는 보조 아머가 달려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올려줘야 전면 스커트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요. 허리 쪽 장갑과 딱 들어맞는 상태라 크게 움직여줄 수는 없습니다. 후면 스커트는 고정형이라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내부의 고관절은 스윙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리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다리와 연결부는 축관절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쩍벌은 이 정도, 사이드 스커트로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의 180도까지 벌려줄 수 있습니다. 허벅지 상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요. 다리 올리는 각도는 스커트 장갑과 간섭이 돼서 90도 정도 좀 못 미치게 올라가는데요. 다리를 살짝 틀어주면 좀 더 올려줄 수는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기준으로 다리를 접으면 디자인상 종아리 외장 장갑이 큼지막한 관계로 이 장갑이 맞물리게 접을 수 있지만 내각 45도 정도로까지만 접혀집니다. 다리를 뒤로 올리는 각도도 스커트에 걸려서 이 정도만 가능합니다. 발목 커버도 축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움직여줄 수 있고요. 발목 관절은 다리와 축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움직이면 이렇게 내부 버니어 파츠가 같이 움직여집니다. 볼 조인트로 연결된 발 파츠는 앞꿈치가 이렇게 크게 접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이 협소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백팩 살펴보면 끝부분의 날개를 접었다 전개했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날개 유닛은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스윙하거나 돌려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체와 버니어 유닛은 윗부분 축관절이 가동 역할을 하고 아래축은 스타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겔구그 메나스에 장착할 때는 가운데 홈을 이용해 결합해주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축관절을 이용해 백팩의 무장을 앞으로 발사하는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리와 다리 쪽 관절만 빼면 몸통, 팔, 백팩 이런 가동성은 상당히 좋은 수준의 제품이라서 액션 포징을 만들어주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품 스탠드와 연결할 때는 기체 하단에 연결용 홈이 있고요. 별메인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결합하여 전시해줄 수 있습니다. 백팩 유닛에 무게가 있는지라 자립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전시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겔구구의 상징인 빔 나기나타형 무장인 마거너스 글라디우스 특참창이라는 무장입니다. 짧은 자루, 긴 자루 두 가지 형태가 동봉되어 있고요. 겔구구 메나스의 허리에 있는 돌기에 이렇게 짧은 자루 형태를 수납할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무장으로 사용할 때는 긴 자루를 쓰면 되겠지만 짧은 자루 형태도 동봉된 빔 이펙트 파츠를 이렇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긴 자루의 빔 이펙트 파츠를 다시 꽂고 기본 주먹선에 재조립해서 장착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자루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결합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든 포즈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시드 액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사용하는 포징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장인 레플루잔스 빔 실드입니다. 안에가 뻥 뚫려 있어서 뼈대만 남은 모습이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토치와 연결하는 조인트는 볼 조인트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 조절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장착해보면 어깨 장갑과 간섭도 되고 해서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빔 실드 형태로 만들어 보면 먼저 파츠를 분리해주고 펼쳐지는 형태로 재조립해줍니다. 이것도 겔구구 방패를 연상시키는 이런 형태네요. 이제 동봉된 평광성형 이펙트 파츠를 안쪽에 홈에 맞춰서 각각 결합해주면 됩니다. 이펙트 파츠 내부에 라인도 있고 해서 각도를 바꿔줄 때마다 색감이 달라지는 점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팔뚝 옆에 홈에 맞춰서 큰 부분이 위로 가게 장착해주면 되고요. 설명서에 따르면 실드 내부의 조인트 파츠에 손잡이로도 장착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팔뚝 옆에 홈의 돌기 부분 때문에 각도는 제한적이어서 그냥 저는 팔뚝에 장착해주는 편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빔 라이플용 무장도 들어있는데요. 조준경의 센서 부분은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색분할도 필요합니다. 앞에 보조 손잡이도 스윙 형태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허리에 거치할 수 있는 조인트 파츠가 들어있어서 라이플의 옆에 있는 홈에 끼워주고 빔 나기나타 아래에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이렇게 거치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장착할 때는 역시 주먹선에 재조립해서 끼워주면 됩니다. 앞쪽에 보조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손 파지하는 포즈도 물론 가능합니다. 마지막 무장인 35형 프로토타입 어드밴스드 레일건이라는 무장인데요. 역시 센서 부분은 스티커로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은 잘 살아있지만 접합선이 노출이 되는 형태고요. 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포어 그립이 가동되고 조인트 파츠를 이용해서 허리에 거치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장착도 역시 손 파츠를 재조립해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포어 그립을 활용한 양손 파지하는 액션 포징도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드 액션 시스템을 강조하고자 한 것인지 이 라이플과 레일건에 양손 파지하는 기믹이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무장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풀버스트 하는 모습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편선 파츠 하나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건프라 신제품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한 기체인 HG 144분의 1 겔구구 메나스 루나마리아 호크기 조립해봤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시드 프리덤 제품 리뷰인데 확실히 제품마다 조립하는 느낌이 다르달까요? 라이징 프리덤은 주인공 기체라서 가동, 뽀대, 기믹 등 넣을 수 있는 거 여러가지 요소를 집약적으로 좀 때려 넣은 느낌이고 임모탈 저스티스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베이직한 이런 키트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는 시드답지 않은 이런 디자인인지라 슈퍼로봇 악역 기체 만드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이 겔구구 메나스 같은 경우는 겔구구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현대적으로 리파인된 느낌인지라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통 오마주를 하면 헤드 디자인부터 좀 따라가기 마련인데 다른 부분은 잘 믹스되어 있는데 이 제품 헤드 디자인이 아쉬운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체 자체는 큼지막하니 시원시원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도 같은 색상의 제품이 임모탈 저스티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덩치가 제법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백팩 유닛도 그렇고 상당히 묵직한 느낌의 기체이고 무장도 풍부해서 이 조립하고 액션 포징 만드는 만족감 자체는 제법 높았던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울러 이 제품에 동봉된 레일건의 경우 이 극 중에서는 다른 기체도 이렇게 쓰는 무장인데 제가 알기론 다른 기체의 제품화 버전에는 동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들어있는 이런 희소성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루나 마리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필구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피규어라이즈 루나 마리아도 나온다면서요. 네, 제품 구입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디스트로이 건담이 나오나 본데 아쉽게도 하필 제가 지인이랑 도쿄 여행을 갑니다. 주말에. 이거 어떻게 구할 방법이 없나 싶네요. 이거 와이프 찬스라도 써야 되나 이거.